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멕시코 국경을 넘는 이민자의 수가 하루 평균 2,500명을 넘으면 이민 신청을 중단시키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카고 화이트삭스와 불스, 블랙호크스의 모든 경기를 종합 중계할 수 있는 새로운 네트워크가 10월에 출범합니다. 최근 글렌브룩 놀스고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낯선 성인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놀스브룩 경찰이 공개 수사에 나섰습니다. 헬스케어 관련 사기가 갈수록 빈번히 발생하고 그 규모도 커지는 등 소비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를 가리켜 역겹고 유치한 전술이라며 비판했는데요. 다만 이번 도발이 중국과의 연관성은 없어 보인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난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엔 바이든 대통령 아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죠. 법정에는 아들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 질 바이든 여사도 자리했는데요. 공화당은 트럼프 유죄는 정치적 판결이라며 대대적인 반격을 예고했습니다. 이달 11일 미국의 노예 해방 기념일인 준틴스데이를 맞아 시카고를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에서 각종 관련 집회와 기념 및 축하 행사가 열립니다. 일리노이를 포함한 14개 주에 배송된 플로리다산 오이가 살모넬라균 오염 가능성으로 리콜됐습니다. 세계 최대 자동차 업체인 토요타 등 일본을 대표하는 자동차 회사들이 무더기로 품질 인증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북 포항 영일만 일대에 최대 140억 배럴 규모의 석유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 미국 액트지오의 비트로 아브레오 박사가 한국 시각으로 오는 5일 한국을 찾아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루이지애나주 의회가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법원이 물리적 거세를 명령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소셜미디어 회사가 부모 동의가 없으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알고리즘을 사용 못하게 막는 방안이 뉴욕주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텍사스 등 미 남부와 멕시코를 덮친 열도 및 북상의 애리조나와 캘리포니아주 등 서부까지 폭염 영향권에 들게 됐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멕시코 국경을 넘는 이민자의 수가 하루 평균 2,500명을 넘으면 이민 신청을 중단시키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상하원 의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AP통신이 보도했는데요. 통신은 그 뒤로는 하루에 국경을 넘는 이민자 수가 1,500명으로 감소할 경우에만 국경을 재개할 것이라고 보도하면서 이는 이 문제에 대한 논의 과정을 잘 알고 있는 여러 명의 소식통들에게 확인한 사실이라고 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고심하고 있는 국경 이민 문제에 대한 이번 획기적인 정책의 내용은 4일 오늘 저녁 국경지대 시장들을 초청해 열리는 백악관 만찬회에서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하루 2,500명이라는 숫자는 이미 그 행정명령이 당장이라도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멕시코 국경을 넘는 하루 이민자의 수는 지금도 이미 2,500명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이를 평균 이민자 수는 일주일 단위로 계산해 하루 평균을 밝혀냅니다. 시카고 화이트삭스와 불스, 블랙호크스의 모든 경기를 종합 중계할 수 있는 새로운 네트워크가 10월에 출범합니다. 시카고 스포츠 네트워크 보도자료에 따르면 연간 300개 이상의 블랙호크스, 불스, 화이트삭스 경기를 라이브로 시청할 수 있으며 Guaranteed Rate Field의 제작 스튜디오에서 직접 제작 방송됩니다. 아울러 경기 전후의 보도자료 배포와 연중 무휴 멀티 스포츠 프로그래밍을 제공한다는 계획인데요. 이 네트워크는 블랙호크스와 불스의 프리시즌 경기 개시와 함께 10월에 첫 출시될 예정이지만 나머지 2024년 화이트삭스 경기는 모두 NBC 스포츠 시카고에서 계속 방송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HSN, 시카고 스포츠 네트워크는 세 팀이 스탠다드 미디어와 합작 투자한 회사로 회사 관계자들은 기존 케이블 제공업체 및 스트리밍 서비스와 계약을 체결할 것이며 무료 공중파 방송을 통해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보도자료에 따르면 20년 이상 시카고에 기반을 둔 스포츠 미디어 리더십 역할을 해온 제이슨 커일이 CHSN의 CEO로 임명됐습니다. 최근 글렌브룩 놀스고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낯선 성인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놀스브룩 경찰이 공개 수사에 나섰습니다. 사건은 어제 오전 11시 40분경 GBN 고등학교 주차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이곳에서 한 성인 남성이 학교 학생에게 접근해 성적인 내용의 부적절한 발언을 한 후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놀스브룩 경찰서는 현재 이 사건을 조사 중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20대에서 30대 초반의 중간 체격인 흑인 남성입니다. 회색 반팔 티셔츠와 검은색 반바지를 입고 있었는데요. 당국은 이러한 인상착의 남성과 비정상적이거나 의심스러운 접촉을 한 학생 또는 학부모가 있으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관련 정보가 있는 사람은 놀스브룩 경찰서 847-564-2060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아울러 모든 학생은 주변을 잘 살피고 의심스러운 행동을 발견하면 즉시 교사, 관리자 또는 보안요원에게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헬스케어 관련 사기가 갈수록 빈번히 발생하고 그 규모도 커지는 등 소비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방검찰은 어제부터 메디케어 사기 예방 주간을 선포하고 사기에 취약한 노인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는데요. 지난 회계연도 연방검찰이 사기 소송에 따른 합의나 판결로 확보한 금액은 26억 8천만 달러, 이 중에 절반이 훌쩍 넘는 약 18억 달러가 의료 관련 사기입니다. 검찰은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면서 3일 어제부터 메디케어 사기 예방 주간에 돌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기간 의료 사기 집중 단속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당국에 따르면 흔한 사기 행각으로는 실제로 치료받지 않은 의료 서비스 청구, 불필요한 의료 행위, 또 메디케어로 이미 지급된 의료비 재청구 등이 있습니다. 또 온갖 전화 사기 수법도 난무합니다. 개인정보를 수집 중이라며 기프트카드를 보내준다는 건강보험 관계자, 메디케어 혜택이 만료된다며 갱신을 위해 어카운트 넘버를 요구하는 직원 등 사칭 전화, 아울러 만약 주문한 적이 없는 주사기나 카테테르와 같은 의료용 소모품을 배송받았다면 이 또한 사기 피해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연방통신위원회는 메디케어 수혜자들에게 사기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늘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전화상으로 메디케어나 소셜 넘버 등 개인정보를 공유하지 말고 상대방이 걸어온 전화를 통해서는 건강 플랜에 절대 가입하면 안 되며 주치의나 메디케어 제공자가 아니라면 의료 기록을 알려서는 안 된다는 설명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의료 사기 피해자의 대부분이 시니어라는 점입니다. 지난해 연방수사국 FBI 인터넷 범죄신고센터에 접수된 시니어들의 신고 건수는 1년 전보다 14% 증가했고 피해액은 11% 늘었습니다. 지난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엔 바이든 대통령 아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죠. 지난 2018년 마약 중독 사실을 숨기고 권총을 구입한 혐의입니다. 미국에서는 마약 중독자의 총기 구매가 금지되어 있지만 당시 연방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했다는 게 기소 이유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아들이 자랑스럽다며 응원을 보냈는데요. 다만 대통령으로서 계류된 연방 사건에 대한 발언은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정에는 아들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 질 바이든 여사도 자리했는데요. 공화당은 트럼프 유죄는 정치적 판결이라며 대대적인 반격을 예고합니다. 헌터의 혐의는 징역 25년 또는 75만 달러의 벌금형까지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이지만 폭력에 연루되지 않은 초범이어서 징역형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다만 트럼프 유죄 판결 직후 시작된 재판인데다 또 바이든 가정의 어두운 과거사가 재조명될 수 있어 선거 캠프는 난감해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공화당은 다음 주 트럼프를 기소했던 검사를 의회 청문회장에 앉혀 반격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치검찰의 선거 개입이라는 걸 의회에서 밝혀내겠다는 겁니다. 공화당의 1인자인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도 모든 무기를 동원해 반격하겠다고 말해 7월 선거 공판 전까지 여론전에 집중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달 11일 미국의 노예 해방 기념일인 준틴스데이를 맞아 시카고를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에서 각종 관련 집회와 기념 및 축하 행사가 열립니다. 준틴스데이는 지난해 새롭게 제정된 미국의 11번째 연방 공휴일이죠. 노예제 폐지를 기념하는 이날은 텍사스주의 흑인 노예들이 남북전쟁이 끝나고 자신들이 자유로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한 축제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는데요. 일리노이에서도 지지난 해인 2022년부터 주 공휴일로 지정
개정 발효돼 매년 6월 11일 모든 학교는 휴교하고 주 공무원은 유급 휴가를 받게 됩니다. 주 전역의 공공 및 민간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한 단체를 대표한 준틴스 일리노이 관계자들은 어제 2024년 축제를 홍보하기 위해 말콤 엑스 칼리지에 모였는데요. 6월 14일 준틴스 데이를 기념한 장학금 리셉션이 540 웨스트 메디슨에서 열리며 22일에는 말콤 엑스 칼리지에서 다양한 교육 패널을 초청해 포럼이 열립니다. 또한 관련 박람회 및 헌혈 캠페인이 이벤트에 포함됐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juntinsillinois.com을 방문해 확인하면 됩니다. 일리노이를 포함한 14개 주에 배송된 플로리다산 오이가 살모넬라균 오염 가능성으로 리콜됐습니다. 식품의약국 FDA가 발표한 공지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델레이에 위치한 Fresh Start Produce Sales가 5월 17일부터 21일까지 배송된 오이를 리콜 중입니다. 해당 리콜된 오이는 일리노이를 비롯해 알라바마와 플로리다, 조지아, 메릴랜드, 노스캐롤라이나, 뉴저지, 뉴욕,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버지니아 및 웨스트 버지니아의 소매 유통센터와 도매업체 및 식품 서비스 유통업체에 배송됐는데요. 이번 리콜은 펜실베니아 농무부가 제품 샘플에서 살모넬라균 양성 반응을 보인다며 회사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한 후 조치된 것으로 미니 오이와 잉글리쉬 오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살모넬라 감염 증상으로는 발열과 설사, 메스꺼움, 구토, 복통 등이 포함되어 있죠. 드문 경우지만 심각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으며 면역이 취약한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해당 오이를 구매한 소비자들은 제품을 즉시 폐기하거나 반품할 것이 권장됩니다. 문의 전화는 1888-364-2993으로 하면 됩니다. 세계 최대의 자동차 업체인 토요타 등 일본을 대표하는 자동차 회사들이 무더기로 품질 인증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본 국토교통부가 제품의 대량 생산에 필요한 품질 인증에 부정행위가 확인되면서 현장 실태조사에 착수했는데요. 부정이 확인된 차량은 7종, 170만 대로 1966년 출시 이후 5천만여 대가 생산돼 일본의 국민차로 알려진 코롤라 시리즈도 포함됐습니다. 보행자 차량 탑승자 보호시험에서 허위 자료를 냈고 충돌이 아닌 타이머로 에어백을 작동시키는 등 방법도 다양합니다. 혼다와 스즈키, 마츠다 등에서도 자료 조작 같은 부정행위가 드러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들 5개 업체가 부정행위를 신고한 모델은 38개, 500만 대가 넘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가운데 6개 모델의 출하를 정지하라고 지시했는데요. 대량 리콜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루이지애나주 의회가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법원이 물리적 거세를 명령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어제 통과된 법안은 성폭행 등 일부 강력 성범죄에 대해 판사가 물리적 거세를 명령할 수 있게 했는데요. 판사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범죄자가 거세를 거부할 경우 징역 3년에서 5년형을 추가로 선고받게 됩니다. 이번 법안은 주지사가 서명하면 오는 8월 1일 이후에 범행을 저지른 사람을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법안은 거세형 시행에 앞서 해당 범죄자가 수술에 적합한지 의료 전문가의 판단을 받도록 했는데요. 루이지애나주는 2008년부터 화학적 거세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실제로 거세형이 선고되는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소셜미디어 회사가 부모 동의가 없으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알고리즘을 사용 못하게 막는 방안이 뉴욕주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어제 뉴욕주 의회가 미성년자 SNS 관련 규제 법안을 이번 주 투표에 붙일 계획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이 법안에 SNS 회사가 부모 동의가 없으면 미성년자에게 컨텐츠를 제공할 때 알고리즘을 이용하거나 밤에 알람을 보내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뉴욕주 외에도 캘리포니아주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죠. 미네소타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의회에서도 규제를 검토했지만 실행으로 옮기진 않았습니다. 플로리다주 론 디산티스 주지사는 지난 3월 아예 14세 미만이 SNS 계정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법안에 서명했죠. 이는 부모 동의 여부와는 무관한 것으로 미성년자 SNS 이용 제한과 관련해선 가장 엄격합니다. 이런 움직임에 업계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1조 위반이라고 반발합니다.
이에 관해 뉴욕주 의원 등은 특정 컨텐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반면 메타와 X 등으로 구성된 빅테크 로비 단체 넷초이스의 한 관계자는 컨텐츠 구성을 제한하므로 여전히 문제가 된다고 반박합니다. 한편 유타주에서는 중국 영상 플랫폼 틱톡이 라이브 스트리밍 기능을 통해 아동 성착취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유타주 검찰은 어제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틱톡의 라이브 스트리밍이 가상 스트립클럽처럼 운영되며 미성년자들이 대가를 받는 대신 카메라 앞에서 불법 행위를 하도록 권장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링컨파크 동물원의 새끼 사자 한 마리가 지난 주말 안락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동물원 측은 성명에서 17개월 된 아프리카 사자 새끼 로멜록이 척추 선천적 결함을 이겨내지 못하면서 6월 1일 동물관리팀과 수의학 직원이 로멜록을 안락사시키기로 어렵지만 책임감 있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동물원은 새끼가 태어난 지 몇 주가 지난 후부터 이동에 문제를 겪었다고 밝혔는데요. 로멜록은 이 때문에 지난 3월에 수술을 받았지만 느린 회복으로 로멜록에게 작별을 고하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성명서는 덧붙였습니다. 인디애나주 북서부 2번 국도 인근에 위치한 로웰 지역에서 지난 주일 저녁 열기구 감전 사고가 발생해 3명이 부상, 연방항공청이 사고의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로웰 소방국은 열기구가 송전선에 접근하면서 이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는데요. 전선에 직접 닿지는 않았지만 3명의 열기구 탑승객이 감전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해당 열기구는 인근 콩밭에 추락했으며 열기구 조종사와 감전 승객 2명은 위독한 상태로 인근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텍사스 등 미 남부와 멕시코를 덮친 열도미 북상해 애리조나주와 캘리포니아주 등 서부까지 폭염 영향권에 들게 됐습니다. 기상청은 어제 이번 주 애리조나주와 네바다주, 캘리포니아주 일부 지역에 폭염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는데요. 기상청은 서부의 여러 지역에서 6월 초 기온이 평년보다 섭씨 10도 이상 높게 오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중남부 내륙부터 뜨겁게 달아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광활한 농장지대가 있는 캘리포니아 센트럴밸리에서 샌프란시스코 베이 북부의 나파밸리, 로스앤젤레스의 북쪽 내륙인 팜데일 등 지역에도 오늘부터 폭염주의보가 발효됩니다. 평소 기온이 크게 오르지 않아 와인 산지로 유명한 나파밸리는 오늘 최고 기온이 화씨 96도로 예보되고 있는데요. 캘리포니아 주도인 세크라멘토는 오늘 최고 기온이 올해 처음으로 100.4도를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같은 캘리포니아 중부 지역의 이상고온은 오는 6일 밤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더운 곳으로 알려진 데스밸리 사막지대는 오는 6일 예상 기온이 120도 이상 오를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시카고 루프 지역의 사업체 시카고 루프 얼라이언스가 올여름 대규모 이벤트로 더 많은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해 안전대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CBS 시카고가 보도합니다. 루프를 순찰하는 홍보대회사도 더 많이 채용됐는데요. 이 단체는 나스카와 롤라팔로자, 민주당 전당대회 등 대규모 여름 행사를 준비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관광객을 돕고 거리를 깨끗하게 유지합니다. 근무자와 방문객이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일을 하며 현재 지역별로 총 16명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루프 얼라이언스는 이 프로그램을 4개월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카고일은 어제보다 기온도 다소 오르겠고 늦은 오후 들어서 바람도 강하게 불겠는데요. 오늘날 최고 기온은 84도, 밤 최저 68도입니다. 60% 정도의 비올 찬스도 예보됩니다. 내일도 간간히 비가 내리는 날씨가 예상되며 낮 최고 78도, 밤 최저 65도가 예보됩니다.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는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 심장의사,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한인 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진행의 김수현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